그럼 데이터베이스 보안 설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설계는 얼마 전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사고들이 유명한 어떤 쇼핑몰이나 어떤 업체들에서 계속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토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란 어떤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노출이나 변조,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설계란 보안 정책 수립과 적절한 사용자 인증, 오브젝트 권한, 조건 제어, 감사에 대해서 설계하는 일련의 활동을 데이터베이스 보안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보안의 3요소,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을 상실하는 위협이 있습니다. 기밀성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권한을 갖지 않은 노출로부터 데이터가 보호되어야 되는 성질을 기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유출됐을 경우에는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이 되겠죠. 가용성이라는 것은 적법한 권리를 가진 사용자가 또는 어떤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데이터베이스 보안 위협 중 가용성에 해당이 됩니다. 무결성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부적절한 변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의미를 합니다. 무결성, 가용성의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면, 어떤 기밀성의 상실은 최근 내부적인 기밀성의 상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관련한 주요한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통제가 되겠고, 허가 규칙, 감사 추적, 뷰, 데이터 암호화 등의 보안 설계 기술이 있습니다. 접근 통제란 어떤 허가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객체에 대해서 디파인을 하고 그것을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통제를 하는 것을 접근 통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접근 통제는 신분, 역할, 위치, 시간, 패스워드 등에 따라서 접근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접근 통제 설계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가 규칙이라는 것은 정당한 접근 절차를 통해서 DBMS로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허가받지 않은 데이터에는 접근을 방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업데이트, 인서트, 셀렉트, 딜리트 권한, 이런 것들을 어서리제이션 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감사 추적 기술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발생한 각종 조작에 대해서 누가 해당하는 조작을 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감사 추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트랜잭션 로그나 어떤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을 분석을 통해서 감사 추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뷰를 통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민감한 항목들을 제외한 어떤 뷰만 생성을 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그런 것도 암호화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중요한 기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부자에 의한 데이터 유출로 인해 어떤 데이터 저장이 되는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하는 방식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통제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접근 통제 모델은 기본적으로 주체와 객체, 규칙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체라는 것은 어떤 객체에 접근을 시도하려는 사용자가 주체가 되겠습니다. 객체라는 것은 사용자의 접근이 통제가 되고 보호가 되어야 할 대상을 객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테이블, 컬럼, 뷰, 프로그램 등이 객체로 되겠습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객체에 대한 접근 유형을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접근 통제 모델에는 임의적 접근 통제, 강제적 접근 통제, 역할 기반 접근 통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접근 통제 모델은 보안 과목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간단히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적인 접근 통제란 주체나 어떤 주체가 속해 있는 그룹의 신원에 근거해서 객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소유자가 어떤 접근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게 임의적 접근 통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이블의 생성자가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용자들한테 부여를 하는 것들을 임의적 접근 통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강제적 접근 통제는 비밀성을 갖는 객체와 어떤 주체가 갖는 권한들을 등급별로 세분화해 놓고 각 등급과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강제적 접근 통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 어드민일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스탑하고 스타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만드는 그런 통제 방법을 강제적 접근 통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역할 기반 접근 통제라는 것은 어떤 강제적 접근 통제의 확장으로서 관리자가 역할을 생성을 하고 그 역할에다가 권한을 부여하는 사용자의 역할을 할당을 하는 모델을 역할 기반 통제 모델이라고 합니다. 어떤 DBA라는 롤을 생성을 하고 그 DBA 롤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크리에이트하고 어떤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들을 DBA에 주는 그런 모델을 역할 기반 접근 통제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보안 설계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는 DB에 저장되는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할 경우에 이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암호화를 하게 되는 일단 알고리즘, 그 다음에 그 암호화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일단 키값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실제 암호화를 했을 경우에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 아니면 인덱스 자체에 대한 암호화 문제, 그 다음에 인덱스를 통한 검색 성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겠고, 최초에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구축을 하기 위한 구축에 대한 어떤 기한이나 비용 등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방식은 크게 API 방식과 에이전트 방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방식은 우선 API 방식은 설치 위치가 응용 어플리케이션 자체 서버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어떤 소스의 수정이 일정 부분 필요가 되게 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어떤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암호화를 하기 위한 API를 제공을 하고 해당하는 API를 프로그램 내부에서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API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에이전트 방식일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설치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플리케이션 소스는 수정이 불필요하고 DBMS 자체의 내부에 어떤 라이브러리나 어떤 DBMS의 데몬과 연동이 되는 부분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PI 방식일 경우에는 AP 서버에서 OS 레벨에서 암복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성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암복화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고, DBMS 버전이나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에도 API 내부에 수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DBMS 버전이나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에이전트 방식일 경우에는 최초에 적용 공수가 DBMS 자체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적용 공수가 적고 다양한 기능 제공이 가능하면서 실제 또 DBMS 자체에만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구축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API 방식의 단점은 말씀드렸듯이 응용 프로그램의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공수가 필요하고, 암복화 데몬이 내려갈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API와 에이전트 방식은, API 방식은 어떤 대용량 OLTP 환경에서 성능이 우선이 되는 환경에 적용을 하고, 에이전트 방식일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의
빠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환경일 경우에는 에이전트 방식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DB 암호화 방식 비교입니다. API 방식과 에이전트 방식. 이거는 펜타시큐리티 회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런 제품이나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아시고 싶을 때는 그런 제품이나 개념을 상용화한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면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